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진료관들 중에 심산원장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개축월의 최고사주와 최악사주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력으로 2023년 1월 6일부터 절기상 소환이고 이날부터 개축월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칠판에 개축을 표기를 해놨는데 내년 2월 4일 입춘부터는 개묘년이 시작되고 내년 1월 6일부터는 개축월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천간에 개수가 온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내년 1월에 개수, 그 다음에 2023년 개묘년의 개수. 그러니까 1월 개축월을 잘 겪어보시면 내년 1년 동안, 개묘년의 1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주 원국에 무토가 있는 분들은 이 개축월이나 개묘년에는 무개합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정화가 천간에 있는 분들은 정개충이 됩니다. 무개합, 정개충 이런 분들이 1월 달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것을 눈여겨보시면 내년 1년 운을 가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지의 축토는 진술충미의 접목운이 됩니다. 진술충미를 접목운이라고 하죠.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축월 변화무쌍합니다. 왜? 진술충미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개인별 사주에 따라서 사건, 사고, 간재수가 다른 월에 비해서 이 개축월에는 비교적 많이 발생합니다. 사건, 사고가. 자, 특히 이제 지지가 중요한데요. 천간이 30%, 지지가 70%로 지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간은 지장간이 없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작용을 하는 데 비해서 이 지지는 형충파해 원진 공망, 그 다음에 지장간까지, 지장간의 암압이라든가 그래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지가 70%로 중요한데 이 축토 하면은 음추려드는 수축작용을 합니다. 사화는 팽창이라든가 이완작용을 하는데 이 축토는 움츠러들지요. 자, 지금이 임자월이고 다음 달이 개축월인데 지금 임자월의 자수는 6음입니다. 6음 주역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춥지요. 그 다음에 축월은 5음 1양에 해당합니다. 물론 축월, 소환에서 대안으로 가는 축월도 굉장히 춥습니다. 자, 요즘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데요. 이런 강추위가 바로 자월에서 축월인데요. 자, 그러면 이 축토라는 것은 움츠러든다. 수축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함부로 직장을 옮기거나 함부로 미리 준비가 안 됐는데 사업장을 오픈하거나 그 다음에 함부로 어떤 매매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 투자를 할 때는 매우 은인자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은인자중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진술충미 중에서 축토는 부자가 많습니다. 축토를 월지나 일지에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부동산 부자라든가 이렇게 부자, 갑부, 재벌이 많은 경우가 바로 이 축토가 있는 경우. 물론 진술충미는 재물의 창고가 되기 때문에 진술충미가 많으면 부자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 이 축월이라든가 진술충미가 오면 건강상 소화기 계통이라든가 위염이라든가 위암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진술충미, 특히 축토를 월지나 일지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위염에서 위암 발병률까지 있기 때문에 위염인가, 장생폐하상인가, 위축성 위염인가, 위궤양인가, 역류성 식도염인가, 암인가,
철저히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축토는 동물에서 소를 의미하죠. 소는 되새김질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소가 풀을 먹을 때로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씹고 또 씹고 밤새 씹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축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생에 업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축토가 2개 있으면 전생의 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마음 공부라든가 수행 공부라든가 이렇게 자신의 부족한 내면의 신량과 내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이런 명리학 공부도 좋고 명상도 좋고 축원도 좋고 기도도 좋고 그래서 이런 인성 공부, 사회 공부, 사람 공부를 많이 해서 도인의 경지에 오를 정도로 그 내공을 갖추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최고사주와 보통사주와 최악사주는 어떤 사람인가? 월지를 기준으로 월지가 70%, 일지가 30% 대체적으로 월지 기준으로 본인이나 가족이나 지인사주에 월에 예를 들어서 최고사주는 인월생. 자, 연월일시 월지의 인월생은 축월이 오게 되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월생이 축월이 오면 좋은 이유, 상승인이다. 최고사주에 해당한다. 언뜻 보면 이것은 목이고 이것은 토니까 목극토가 되지요. 목극토가 됩니다. 그러면 극을 하니까 최악사주 아니냐? 부정적이냐? 자, 그게 아니라 이 인목 지장간에는 간목이 있고 축토의 지장간에는 기토가 있죠. 그래서 갑기합을 하게 됩니다. 암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인중병화가 있죠. 병화. 그 다음에 축중신금이 있습니다. 병신합을 합니다. 지장간 중기에서. 그 다음에 인중무토가 있죠. 그 다음에 축중개수가 있죠. 무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목과 축토와의 관계는 갑기합, 병신합, 무계합, 지장간의 분기, 중기 여기가 모두 합을 하는 그러니까 목극토가 아니라 축생인, 축이 인을 생하는 서로서 보완관계이다. 그래서 이 사주명리는 지장간의 구조, 암합이라든가 지장간의 상관정간이라든가 살인상생이라든가 식상생제라든가 지장간의 구조도 사주 원국처럼 분석할 수 있어야만 고수가 되고 정확한 통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라든가 지장간을 몰라서는 이 수박 겉핥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월생에게 축토는 좋다. 일지에 인목을 가지고 있어도 좋습니다. 연지에 있어도 좋고 시지에 있어도 좋고 일단 인목을 월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괜찮다. 상승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4월생. 자, 뱀달에 태어난 분들. 사화와 축토는 괜찮습니다. 조후를 봐도 사화는 육양이고 축토는 오운 일양입니다. 그러니까 조후도 잘 맞고 사축이라는 것은 가합, 사일축, 삼합 중에서 사합, 합치려고 하지요. 예, 사와 축. 자, 이것은 서로서 굉장히 좋은 관계다. 돕고 도와주는 give and take.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최고사주는 이 유월생. 예, 유월생. 자, 이 유월생은 유축금을 하죠. 예, 사유축금에서 삼합에서 육축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에너지를 이제 받아가지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려도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나 가족 중에서 유월생, 예, 상당히 완벽주의자지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들이 유월생입니다. 왜? 결실의 계절이죠. 이 6월이 되게 되면 온갖 이 오곡백과라든가 과실이 익어서 이제 맛이 들어서 아주 복숭아라든가 사과라든가 달콤한 계절이 이제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이 유월생은 저 개축월이 오면 괜찮습니다. 물론 이 유금이 연, 월, 일, 시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예, 이 세 가지 달에 출생한 분들은 좀 적극적이게, 진취적이고 당당하게 개축월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통사주로 가겠습니다. 자, 월지 기준으로 월만 가지고 단식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 전체를 개인별로 종합 판단했을 때는 최고, 보통, 최악 사주의 내용이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해 드리는 것은 월지만 가지고 개축월가 단식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단식 판단. 자, 보통 사주는 최고 사주에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자월. 자월생은 자축합을 하죠. 예. 그래서 방국이 되면, 해자축이라든가 방국이 되면 대단히 긍정적이고, 자축이 되면서 혼잡이 되면 다소 부정적인데, 그래서 보통 사주에 할까, 최고 사주에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 자수가 자월에 있으면서 사주에 목화 기운이 조금 강한 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월생이 축토가 되면 사주에 금수 기운, 토금수 기운이 강한 분은 뭐 보통 사주인데, 목화 기운이 강하면서 자월생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외에 보통 사주는 자, 축월. 자, 축월생이 축토를 만나면 같은 게 오지요. 예. 뭐 이건 형을 짜는 건 아닌데, 축축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일단 보통 사주에서 최악 사주 사이인데, 일단 이 축토가 오게 되면 보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토, 미월생. 미월생이 축토가 오면은 보통, 아니면 보통 이상은 됩니다. 충미 충이 장렬하지만은 미월생은 사오미 뜨거운 계절이지요. 그 다음에 해자축의 축토는 어떻습니까? 동토지요. 그래서 양 중에 양, 중에 충미충을 하게 되면은 일단 지장간의 정계충과 을신충의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계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생은 축토가 오면 재물운 쪽에서는 횡재수도 있다. 뭐 복권을 사보는 것도 좋고, 일단 미월생이 축토를 만나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최고 사주는 될 수가 없다. 축월생이 미토를 만나면, 축월생이 미토를 만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화라산처럼 활짝 핀다. 미월생이 축토를 만나면 다소 움츠러드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조우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보통 사주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월생. 해월생이 축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해월생이 축을 만나면 다소 부정적인 것 같지만 사오미, 즉 사주의 화기운이 강한 분, 목화기운이 강하면서 해월생은 축토가 와도 괜찮습니다. 예, 해축 가합을 짜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3개월, 마지막으로 최악사주. 최악사주, 이거는 적색으로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최악사주는 일단 묘월생. 묘월생. 자, 묘월생은 축과 묘 사이에 인목이 격각이지요. 중간에 이빨이 빠졌지요. 이것을 격각이라고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매가 잘 안 되고, 이 묘월생이 축토를 만나면 부동산을 팔려고 해도 팔릴 듯 하면서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같은 자리에서 동상이면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신금. 신월생. 신월생이 축토를 만나면, 신월은 천간으로 가면 경금이 되지요. 그 다음에 축토는 어떻습니까? 이 신금과 천간의 경금의 묘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금은 이제 인묘작용을 하기 때문에 월지의 신월생은 축토가 오면 다소 부정적이다. 자, 요거 두 개는 보통사주와 최악사주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묘월생, 신월생은 오리지널 최악은 아니고 보통과 최악, 요 중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월생은 대단히 긴장을 해야 됩니다. 월이 진월생인 분들은 다음 달 1월 6일부터 2월 4일까지 은인자 중에 됩니다. 왜냐하면 조우에서 진토와 축토는 이건 뭡니까? 습토지요. 습기를 가득 머금고 있다. 축토는 꽁꽁한 동토지요. 조우도 해결이 안 되고 진축 파가 됩니다. 파, 합충형파해 원진공망에서 파가 되면서 그 다음에 진축파가 되면 위장이라든가 소화기라든가 일단 건강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월생은 은인자 중에다. 자, 그 다음에 5월생으로 갑니다. 자, 조우적으로는 괜찮지요. 5월생은 뜨겁고 축월은 춥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축토와 오화의 관계는 5월생이 축토를 만들면 축오원진, 축오탕화라고 합니다. 축오기문. 그러니까 소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말은 먹고 놀지요. 예, 말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축오원진, 예, 상당히 서로 관계가 악한 관계다. 자, 그 다음에 술로 갑니다. 술월생은 어떻게 됩니까? 축술, 형이 장렬합니다. 축술미 사명, 사주의 만일에 미토까지 있으면 축술미 사명이 작용하고 축술만 가져도 일단 형살이 되지요. 그런데 이 축미충은 계고가 돼서 재물운이 발복하는데 이 술월생은 어떻게 됩니까? 축술형을 짜면 계고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창고에 문이 열려야 금은보화가 쏟아지는데 그래서 이 술월생이 축월을 맞이하면 대단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최악사주.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월지, 이게 월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월이 이 월에 해당하면서 다음 달 1월 6일부터 2월 4일까지 개축월이 오면 요분들은 최악사주는 은인자 중하고 최고사주는 펼치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 예. 그래서 일단은 개업이라든가 예, 어떤 오픈, 사업장 오픈 이럴 때 자기가 운이 좋을 때는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최악사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액 때문에 하면 좋습니다. 개운법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병이 지어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해결책인데요. 그게 바로 개운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묘월생, 신월생, 진월생, 오월생, 술월생은 이렇게 이제 겁을 잔뜩 줬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개운법은 일단 연말연시에 피부과에 가셔가지고 지금부터 입춘되기 전에, 지금부터 입춘이 오기 전에 피부과에 가셔가지고 김이나 주근깨를 빼시던가 아니면 가볍게 쌍꺼풀이라든가 가벼운 시술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서, 가족의 몸에서 살짝 피를 보면 좋다는 얘기죠. 김이라든가 주근깨를 빼게 되면 피를 보죠. 예, 그래서 일단 피부과에 가서 가볍게 시술을 한번 하는 게 좋다. 이것이 이제 액땜의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치과에 가도 좋습니다. 치과에 가면 임플란트라든가 인먼 치료라든가 특히 가볍게 스케일링. 자,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큰 비용도 들지 않고 가볍게 그 사건 사고 관절수를 막을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한의원을 가셔도 좋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침을 한 대 맞든가 아니면 부항을 뜨던가 뜸을 떠도 좋습니다. 아니면 족욕이라든가 사우나에 가서 찜질을 해도 좋고 땀을 흠뻑 빼도 이런 개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봉사 겸 헌혈을 해도 좋고 기타 사주가 아주 내년 운도 안 좋고 예를 들어서 월이 이 가족 중에 이게 월이 이런 최악 월이면
계명이라든가 아오라든가 이렇게 부족한 기운을 이렇게 보완해주는 개운법도 좋고, 제일 좋은 것은 업상대체입니다. 자신이 이 진로적성에 맞는 이런 직업 선택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업상, 직업으로 본인이 간절히 원하는 직업에 올인을 하면 이게 바로 개운 중에 가장 좋은 게 업상대체, 그리고 배우자 선택, 애인이라든가 이 배우자 선택으로 인해서 내 사주에 이 단점이 보완이 됩니다. 직업으로 보완시키는 방법, 배우자로 보완시키는 방법,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개축월이 되면 다른 월보다 지금 임자월, 지금 현재보다도 개축월에는 천간의 정개축 무계약, 지지에서 진술충미는 많은 변화에 의한 사건, 사고, 간제수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나 가족 중에 월이나 일, 대체적으로 사주에 진술충미라든가 이런 게 2개 이상 있는 경우, 특히 월지나 일지에 진술충미, 토가 있으면 이런 연말연시에 자신이나 아니면 자녀나 가족의 사주를 정확히 보고 제값을 주고 제대로 보고 미리 이 액땜이라든가 개인별로 맞는 그 개운법을 알아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전에도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심사원장의 강의 30주년간, 그 다음에 30주년 강의와 상담 기념 이벤트로 연말연시 지금 가족 사주 상담을 의뢰하는 분은 상담료의 30%를 할인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연말연시에 가족 사주에 대해서 내년의 운세라든가 어떤 사주의 궁금증이라든가 개운법이라든가 이것을 제대로 속 시원하게 이렇게 풀고 싶은 분들은 일단 뭐 우측 상단에도 제 연락처가 있고 유튜브 아래 제목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셔도 되고, 그러시면 뭐 사주 신청 방법이라든가 상담료라든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클릭하시는데 제가 우측 하단에도 30주년 상담료 수강료 30% 할인 이벤트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100명 마감에 지금 50명 정도는 상담을 하셨고, 이제 그 50분 정도 더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왕에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할인 기간에 개인 상담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지만 2명에서 5명 이런 2명 이상 가족 상담이라든가 여기는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할인 기간에 상담을 신청해서 상담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이러한 강의뿐만 아니라 뭐 진로적성 비밀코드라든가 명리적성 비법 노트라든가, 그 다음에 나름대로 심사원장의 30여 년의 그런 강의와 그 다음에 상담 노하우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듣고 싶다. 초급, 중급, 고급 진로적성이라든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은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심산진로 컨설팅의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면 체계적으로 이 명리학이라든가 진로적성학이라든가 이러한 교재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심사원장의 노하우와 비법과 이것을 체계적으로 일단 동영상을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심사원장의 2023년 1월 개축월의 최고사주와 최악사주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